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들이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격 조건이 좋으면서 성능과 휴대성 사이의 밸런스가 잘 잡힌 ASUS의 젠북 14 OLED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젠북 14 OLED의 구체적인 모델명은 UX3405MA PP208W로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155H, 인테라크 그래픽 i GPU, LPDDR5X 16GB 램, PCIe 4세대 M.2 NVMe 512GB SSD, 14인치 OLED 디스플레이 등을 탑재했고 윈도우 11 홈이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펙에서 잠깐 짚어볼 부분으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공지능 연산을 하는 신경망 처리 장치 뉴럴 프로세싱 유닛 NPU 탑재입니다. NPU가 별도로 없을 때는 인공지능 연산을 주로 GPU가 처리했었는데, NPU가 처리하게 되면 특정 AI 작업이 더 빠르면서 낮은 전력 사용으로 효율이 더 좋습니다. AI가 적용된 프로그램들의 호환성도 좋아집니다. 물론 NPU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 CPU, GPU와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AI 관련 작업을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분배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거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로우 파워 이피션트 코어 LPE 코어의 존재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전력 사용을 줄이고 효율을 중시하는 이피션트 코어 E코어, 성능 중심의 퍼포먼스 코어 P코어에 전력 사용을 더 줄이면서 효율을 최대로 내기 위한 LPE 코어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155H는 LPE 코어 2개, E코어 8개, P코어 6개로 16코어 22스레드 구조입니다. 코어는 머리, 스레드는 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LPE 코어와 E코어는 손이 하나니까 에너지 소모가 적고 P코어는 손이 2개니까 성능이 좋은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는 전력 사용 효율이 좋으면서 성능도 좋다가 되는데,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일지 살펴보겠습니다. 퍼포먼스는 간접적이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벤치마크와 게임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프로세서의 성능을 체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벤치마크인 3D마크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총점 7992점, 타임스파이 총점 4001점으로 별도의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음에도 꽤나 준수합니다. 내장 GPU인 인테라크 그래픽이 만드는 그래픽 점수가 제법 괜찮게 나왔습니다. CPU의 싱글코어와 멀티코어의 성능을 각각 측정하는 시네벤치 R23과 긱벤치 6의 점수도 휴대성을 강조한 노트북에서 좋은 편입니다. 이어서 모든 OS에서 측정이 가능한 크로스 플랫폼 벤치마크인 크로스마크 점수를 보면 총점 1743점으로 역시나 준수한 편입니다. 그러면 벤치마크 점수를 통해 좋은 편이라고 평가한 성능이 스로틀링에 걸렸을 때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2종을 돌렸습니다. 타임스파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93.3%, 파이어 스트라이크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91%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기록했습니다. 두 테스트 모두 초기에 최고 CPU 클럭을 기록하면서 최대치 성능을 냈다가 바로 성능을 한 단계 낮춰서 유지하는 것을 CPU 클럭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스로틀링이 걸려서 벤치마크상의 최고 성능을 실제로 누리지는 못하지만 14인치 경량 라인업에서는 무난한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벤치마크에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젠북 14 OLED에 탑재된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155H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성능 체크가 가능한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2, 배틀그라운드 게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롤은 그래픽 설정 매우 높음에서 2880x1800 해상도 플레이 시 평균 150프레임 이상을 유지하고 1920x1200 해상도에서는 평균 165프레임 이상을 유지합니다. 이때 내부 프로세서 연도는 75도에서 80도 정도가 나옵니다. 롤은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이 아니니까 최고 설정을 한 상태에서도 아주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젠북 14 OLED가 지원하는 120Hz도 제대로 누립니다. 두 번째 오버워치 2는 그래픽 설정 높음에서 2880x1800 해상도로 플레이 시 평균 45프레임 내외를 기록하고 1920x1200 해상도로 플레이 시 평균 50에서 55프레임을 기록합니다. 그래픽 설정을 낮음으로 낮추고 2880x1800 해상도 플레이 시에는 평균 70프레임 이상을 보여주고 1920x1200 해상도에서는 평균 75프레임 이상을 기록합니다. 내부 프로세서 온도는 대부분의 조건에서 80도 내외입니다. 오버워치2는 그래픽 설정과 해상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무난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틀그라운드는 그래픽 설정 매우 낮음, 렌더링 크기 100에서 2880x1800 해상도로 플레이하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프레임이 다소 덜 뛰는 편입니다. 평균 50프레임 내외를 기록하다가 차를 타고 빠르게 달리니까 40프레임 내외까지 떨어집니다. 이어서 1920x1200 해상도로 플레이했을 때는 평균 65프레임 이상을 유지합니다. 이때 온도는 CPU는 75도에서 80도 정도고 GPU는 85도 선까지 기록합니다.
설정을 많이 낮춰야 하지만 내장 GPU만 탑재하고도 게임을 그럭저럭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프레임이 나와서 조금은 놀랐습니다. 게임 플레이 시 프로세서의 온도는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쾌적하지도 않습니다. 내부 쿨링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쿨링핀과 히트파이프가 한 개씩으로 14인치 노트북이라는 크기 한계가 있긴 하지만 프로세서의 높은 성능을 생각하면 원팬은 조금 아쉽습니다. 지속적으로 부하가 걸리는 게임 시에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외부 발열은 최고 42도에서 44도까지 기록합니다. 휴대성을 강조하는 경량 라인업에서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보통의 수준인데 민감한 분들은 조금 뜨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게임 시 많이 사용하는 키보드 쪽은 최고 36도대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쿨링팬이 바람을 내보내는 방열구 쪽이 55도 이상이 나오는 것은 내부 에어를 밖으로 내보내는 곳이니까 이상한 점은 아닌데 사용 중에 손을 일부러 대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발열에 이어서 게임을 하면서 팬이 최대로 돌 때 소음은 바로 앞에서 52에서 53dB이 나옵니다. 지금 배경으로 들리고 있는 소리가 실제 팬이 돌아가는 소리인데 사용간에 거슬릴 정도는 아닙니다. 표준 모드로 설정 시 노트북이 팬 속도를 동적으로 조절하니까 고사양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팬 소음은 없습니다. 도서관, 스터디 카페 등의 조용한 장소에서 사용한다면 저소음 모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ASUS 젠북 시리즈의 디자인은 꾸준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젠북 14 OLED 디자인도 아무것도 없는 깔끔 형태를 좋아하는 제 취향은 아니지만 알루미늄 합금 위에 들어간 선 디자인은 제법 세련된 느낌이 괜찮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지문등의 손때가 잘 묻어나는 편이고 융으로도 잘 닦이지 않습니다. 크기는 가로 31.24cm, 세로 21.01cm로 전형적인 14인치 노트북의 크기 수준으로 약간의 덩치가 있는 제가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될 겁니다. 두께는 1.49cm로 시장에서 비교하면 매우 얇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얇은 편에 속합니다. 무게는 1.2kg으로 14인치 노트북 중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경량 라인업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 안에는 들어갑니다. 크기와 무게를 동시에 고려한 휴대성이 좋은 편이라서 휴대를 자주 하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노트북입니다. 학업용이든 업무용이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180도 펼칠 수 있어서 미팅 등 각종 협업 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노트북을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주로 한 곳에 놓고 사용한다면 16인치를, 자주 들고 다녀야 한다면 14인치를 권하는 편입니다. 휴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키보드 왼쪽 아래 붙어있는 인텔 이보 에디션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크기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부착할 수 있는 배지거든요. 인텔 이보 에디션은 인텔이 프리미엄 PC를 인증하는 것으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탑재한 제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요 조건으로 높은 성능, 급속 충전, 오래가는 배터리, 빠른 부팅, 최고의 연결성, 이상적인 크기와 무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능과 휴대성은 물론이고 모든 요소에서 밸런스가 잘 잡힌 노트북을 사고 싶은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면 인텔 이보 에디션 배지가 붙어있는 제품을 고르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서 대박은 아닐 수 있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ASUS 젠북 14 OLED는 2880x1800 해상도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16:10 화면비의 14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DCI P3 100%를 만족하고 HDR을 지원하는 OLED니까 만족감이 아주 높습니다. 일반 최대 밝기 400니트, HDR 최대 밝기 600니트를 지원하는데 OLED가 명암비가 좋고 낮은 밝기에서도 색을 더 노릇하게 표현하는 특징이 있어서 수치보다 조금 더 밝다고 체감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류가 된 16:10 디스플레이는 작업의 효율성 면에서 언제나 반가운 화면비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호불호가 없는 부분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취향에 따라서 아쉬움이 들 수 있는 부분은 글레어 패널이라서 어두운 색에서 사용자가 화면에 비친다는 점입니다. 저는 사용하면서 거슬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안에는 조금 신경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휴대성을 강조하는 노트북이니까 배터리 사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윈도우 전원 설정 최고 성능, 마이 ASUS 펜 모드 표준 모드 설정 상태에서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이 화면 밝기 100%, 소리 20으로 4시간 38분이 재생되었습니다. 배터리 소모가 비교적 많은 조건이 이 정도면 무난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실사용가되는 75W씩 배터리를 충분히 더 길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D 충전이 가능하니까 기본 포함된 충전 케이블 말고 더 소형화된 PD 충전기를 들고 다니면 부담 없이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은 기본 포함된 충전기로 100% 완전히 충전하는데 약 1시간 55분이 걸립니다. 젠북 14 OLED의 키보드는 결론적으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고 경량 노트북 중에는 그래도 평균 이상입니다. 키의 가운데가 오목한 편이고 노트북 두께에 비해서 누른 느낌이 어느 정도 느껴져서 타건감이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쫀득하다고 평가하는 정도는 아니고 부드럽게 타이핑이 되는 키보드입니다.
터치패드는 반응 속도나 클릭감 모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얇은 경량 노트북은 측면 확장 포트 체크도 중요합니다. 왼쪽 면을 보면 USB 3.2 제넌 A 포트가 있고 오른쪽 면에는 HDMI 2.1 포트, 3.5mm 오디오 콤보 잭, 썬더볼트 4를 지원한 두 개의 USB-C 포트가 있습니다. 화려한 구성은 아니지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갖췄습니다. 다음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하만카돈 인증 듀얼 스피커입니다. 볼륨을 많이 높이지 않아도 소리가 상당히 큰 편이라서 음량은 누구나 만족할 만합니다. 음질도 소리가 선명하고 전부터 고음까지의 밸런스도 괜찮고 공간감도 충분히 풍성해요. 스피커는 소리를 조금 민감하게 듣는 분들도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요소들을 정리하면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3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FHD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해서 윈도우 헬로 얼굴 인식 로그인을 사용할 수 있고 화상회의나 온관 참석 등 카메라를 사용하는 작업이 무난합니다. 카메라 옆에는 물리적으로 카메라 사용을 막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 셔터가 있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155H를 탑재한 ASUS의 젠북 14 OLED는 성능과 휴대성의 밸런스는 물론이고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잘 만들어진 노트북입니다. 영상 중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주 들고 다녀야 하는 분들이 만족할 만한 제품이죠. 그리고 가격이 윈도우 11을 포함해서 150만원이 조금 안 되는 140만원대니까 착합니다. 리뷰한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로 낮춘다면 120만원대까지도 가능합니다. 가끔 진행되는 온라인몰의 프로모션을 잘 이용하면 이보다 더 싸게 사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